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0일이고 금요일이네요. 네,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의 저는 이현자입니다. 매일 방송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일 여성들 프로필을 올리고 제 진행상을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잘 봐주시면 고맙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또 저한테 카톡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진행사항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상담은 없었습니다. 아마 내일 하고, 보통 오늘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보통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화상통화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 아직까지 아마 내일 정도 지나면은 또 4월 마지막 일정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약간의 오해와 그리고 또 그거에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들은 보통 한 4-5가지 정도의 부류의 여성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저희 회사거든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가서 유학할 정도 되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게 꼭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가는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일하러 가는 게 한국에 일하러 가는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걸로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전문대나 이런 데 적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식당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많습니다.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서 사시다가 이혼하시고 한국의 국적을 얻었으든 또 아니면 바로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베트남에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자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눈들이 높습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혼한 사람이 그러냐 그러시면요, 이혼을 했던 어쨌든 지금 한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비자가 남아있는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 상황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젊으신 분들하고 연애해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회사에 의뢰는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많이 생긴 분들인데 계절 근로자나 또 아니면 가족 친지 방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비자가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들이 꽤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50세 이런 분들은 해봐야 그냥 진짜 좀 1년에 한 건도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들은 뭐 이혼을 했든 아니면 뭐 유학을 왔든 비자가 끝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고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뭐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비자를 얻기 위해서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적게는 뭐 1년에 한 50명에서 많게는 한 100명 정도 등록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계신 남성분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이 안 됩니다. 한두 건이 안 돼요. 뭐 한국에 계신 남자분들 입장에서야 한국에서 좀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한국말도 통할 것이고 또 뭐 경비적인 면에서도 좀 적게 들어가지 않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첫 번째 한국어는 뭐 개개인이 다 사정이 다르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베트남에 사는 분보다야 한국어를 좀 하시겠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한국어를 잘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국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유학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정도의 그런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기 바쁘니까요. 그리고 뭐 불법 체류든 또 뭐 계절 근로자든 뭐 이런 분들이 뭐 어디 학교 가서 한국어를 배우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경비적인 얘기들을 뭐 한국에 계신 분을 만나면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줄어드니까 뭐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뭐 또 여성분이 비자가 다 돼가면 어차피 또 나중에 뭐 그 비자를 이제 뭐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꿀 수 있는 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자도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자 기간이 다 돼가면 이제 베트남에 나와서 이제 혼인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여성들은요 실제로 눈높이가 한국 여성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돈을 뭐 아끼기 위해서 뭐 이러신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는 거는 불법 체류자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불법 체류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벌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벌금으로 이제 뭐 그게 다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지금 당장은 아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불법 체류자도 눈이 높다. 죄송하지만 불법 체류자도 눈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또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뭐 한국에서 범죄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무슨 수사기관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그걸 묻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거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또 결정적인 건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이 뭐 이혼을 어떻게 했는지 뭐 또 뭐 이혼 사유라든가 뭐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는 건 못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개도 하고 또,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또 이제 그 소개만 해주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성분들, 유학생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서류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나중에 베트남에 와서 또 서류를 하는 사람을 또 찾아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모두 이제 해서 하면, 실제로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에 있으신 분들이나 뭐 비용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업체 비용이 더 든다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비용들이 더 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분들은 저는 이제 소개만 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제가 뭐 그분들이 이혼일 뭐 이혼 사유가 뭐 그 여자가 바람이 났었는지 남자가 때렸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 그거를 뭐 그 여성분이 뭐 다 하는 말을 100% 저희들은 신뢰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소개만 해드립니다. 소개만 해드리고 이제 두 분이서 만나서 또 뭐 나머지 진행 일정은 두 분이서 하면 되는 거고,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서류를 진행하시고 싶다 이러시면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저희들 회사에 의뢰를 해주시면 고마운 거죠. 뭐 당연히 그건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소개만 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개도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예전에도 한국에 계신 분들 저희들이 소개를 해보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똑같이 화상통화는까지는 무료입니다. 무슨 무료인데, 화상통화 끝나고 나면 만나기 전에 소개비를 입금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만나지도 않고 무슨 소개비를 입금하냐 그러지만, 만나시고 나면 소개비 못 받습니다. 그걸 뭐 받으러 저희들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한국에 계신 두 분이 만나는데 그 두 분이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아요. 그래서 소개비를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개비를 입금했는데 두 분이 안 하기로 하셨다 이러면 저희들이 세 분의 여성까지 소개를 해드려요. 다른 분은 뭐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한국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있는 업체도 뭐 국내 결혼도 우리가 뭐 계약 가입금을 넣으면 뭐 3번인가 5번인가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나머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그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사정이 한국에 뭐 쉽게 말하면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국제 결혼해서 이혼하신 분, 이혼을 했는데 그 5년 동안 다른 여성을 초청을 못 하잖아요. 이제 거기 걸린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신 분이 이제 범죄 경력이었다. 성폭력이나 이제 성폭행, 이런 성범죄, 가정폭력법, 이런 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좀 힘들거든요, 이자를 할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찾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죠. 쉽게 말해서, 아니 나는 뭐 다 괜찮은데, 좀 여자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해보고 좀 천천히 알아가면서 만나가면서 하고 싶다. 이 정상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굳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한국에 있는 분을 만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차라리 저는 그런 분들은 베트남으로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타 업체에 이제 뭐 자기가 상담을 해봤는데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예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쉽게 말하면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 뭐 카페를 이제 뭐 운영을 한대요. 밴드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는 식으로 뭐 자기들은 이제 뭐 한국에 뭐 지사장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카페나 밴드나 주시면요. 뭐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것들은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이 있으면 등록증을 카페나 밴드에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올리고 뭐 그냥 회사 상호만 떨러덩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이제 쭉 글 올리는 사람들 보면 베트남 현지 실장, 뭐 현지 이사, 뭐 라오스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10중 8구는 저처럼 한국에 사무실이 없으면 뭐가 불법 업체입니다. 뭐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장님은 그러니까 업체 비용이 1000만원이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 비용을 뭐 이렇게 다 물으면 적으면 한 2천에서 많으면 한 뭐 이제 업체 비용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업체 비용 1000만원이고 개인 비용이 적으면 한 1000만원, 많으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3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장님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타 업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타 업체에서도 뭐 2,500, 3천만원.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뭐 거기 업체 비용만 3,800이고 뭐 개인 비용 어쩌고 저쩌고 아마 5천만원이 넘어가죠. 뭐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제가 항상 그걸 모르시면 그냥 싼 데 가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체에 1000만원을 주고 2천만원을 자기가 똑같이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똑같이. 근데 저희들은 업체에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천을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는 업체에 2천만원, 1,500만원, 1,800만원, 2천만원을 주고 개인 비용은 1000만원 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서 여자분하고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덜 먹게 되는 거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뭐 800, 뭐 싹 재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들겠지만 초혼이신 분들은 뭐 800에서 1000만원도 그냥 줄 수가 있는데, 다른 업체처럼 뭐 200만원, 300만원 주고 그걸 결혼식을 하려면 힘들어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그걸 그렇게 준다고 해서 여자분이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여자분 집에서 그 나머지 결혼 비용을 보태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그럼 이제 여자분이 한국에 오면 여자분이 그 여자 결혼하는 것 때문에 500만원이고 800만원이고 빚이 져 있으면 여자분 뭐 자꾸 이제 빨리 나가서 일 찾아가 빨리 돈 보내라고 그러죠. 돈 하면서 거기 처가 식구들이 8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뭐 벌어서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총액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제결혼 업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온 건데, 총액을 3천만원 들고 여기는 총액이 5천만원 들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이제 3천만원이 5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적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여기도 업체 비용이라는 게 1,800에서 2천이 들어가요. 근데 그럼 나머지는 1000만원은 저거라는 거죠. 개인 비용. 근데 우리 회사는 1000만원이 업체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르잖아요. 총액은 똑같이 3천만원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쓰는 개인 비용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체 비용이 싼 대로. 제가 그러잖아요. 뭐, 다른 3,800만원짜리 거기도 웃기는 게 뭐냐. 신부집에 이제 전통 결혼식 하는 비용을 회사에 주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주면 회사에서 그걸 전해준대요. 뭐, 그러니까 뭐, 그걸 전해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그런 거야. 이제 제가 뭐, 거기서 결혼을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 회사 자체도 뭐,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생겼던 업체니까 뭐, 제가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죠. 근데 간단한 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냥 신부한테 주면 되잖아요. 예전에도 그 신부한테 주는 이제 생활비도 예전에는 회사에 줘가지고 회사에서 전해주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아니 뭐 당신이 50만 원을 주던 60만 원을 주던 100만 원을 주던 그냥 주고 싶으면 주면 되잖아요. 또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뭐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뭐 여자분의 생일이 있다 뭐 있다 이래서 난 좀 더 주고 싶다 이러면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회사에다가 입금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주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뭐라 그러죠 이제 뭐 서류비용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은 업체 비용이 그건 어느 아마 회사든 다 그럴 거예요. 서류 비용을 뭐 개인 비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업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3,800 고기는 좀 좋은 거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는 신랑이 한 번 들어오는 우리 이제 보통의 회사들은 신랑이 1차 방문을 하면 1차 방문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2차, 3차까지던가 그걸 한대요. 회사에서 부담을 한대. 근데 이것도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뭐냐? 그럼 당연히 회사에서는 좀 나쁜 호텔, 좀 이제 음식도 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필요 없이 그런 거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우리 여자친구하고 내가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지. 그걸 뭐 내가 뭐 소고기를 먹네, 뭐 삼겹살을 먹네, 뭐 베트남 음식을 먹네, 이거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경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려면요, 뭐 그 회사의 최소한의 진행 방식이라, 진행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그 계약서 미리 한번 받아가지고 뭐 카페나 이런 거 있으면 올리는 회사도 있으니까요. 그 뭐가 있어야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물론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좀 싸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러시는 분들 있죠. 뭐 그러면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는 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뭘 알고 뭐가 자료가 있어야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이런 비교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회사에서는 업체 비용이 1,500이라 하고 1,800이라 하니까 우리 회사보다 싼 거 아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500, 1,800짜리는 그냥 그거의 시작이에요. 그걸로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1,500, 1,800으로 해서요 전통 결혼식이고 뭐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면요 그 회사가 최고입니다. 그 회사로 가시면 돼요. 특히나 그 회사가 등록증이 있다? 그러면 더 완방이죠.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26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지금 저기 남부에서 막 그 유명한 이제 뭐 그리고 여기에서 뭐 보면은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 뭐 3,800짜리 그게 업체 비용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업체 비용이 2,500, 3,000만 원. 그러면 대인 비용 뭐 거기도 3,800에도
거기는 3,800짜리에는 전통 결혼식 비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회사에 주는 것 뿐이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뭐 거기서 이제 교육비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은 4천이 넘어. 4,500,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보다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가 비싼 거잖아요. 그럼 근처에 있는 회사도 그런 거고, 근처에 있는 회사도 3천만 원 그래요. 개인 비용 다 하면 5천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거기 개인 비용을 좀 많이 쓰게 하거든요. 뭔가 개인 비용이야 뭐 신랑이 쓰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 그래도 3천이면 저희 회사보다 1,500, 2천이 비싸죠. 업체 비용만 해도.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모르면 그럼 싼데 하시면 돼요. 싼데. 싸다고 해서 여자들 수준이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3,800을 받고 3,000을 받고 5,000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뭐 2,000 받는다고 광고를 때려가 3,800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3,800이라고 해놔놓고 3,800을 받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근데 그 여성을 마담들한테 받아요? 다 마담들한테 받더라고요, 요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800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 회사는 갈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해서 제가 만약에 마담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면요, 1,000만 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저는 마담들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신부들을 직접 모집하고 하려 하기 때문에, 그나마 1,000만 원을 받는 거지.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 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신부들을 기숙사에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검증을 해가 뭐 아니면 자르고 새로 이제 하고, 그래서 재진행률이 뭐 40%다, 50%다, 60%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3년, 5년이에요. 그런데도 재진행률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 그 마담이 어차피 그 마담이 맨 그 회사에다가 아가씨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에 나가서 사고율이 10%가 안 되고 베트남에서 매칭이 깨지는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 20%라고. 이걸 이렇게 그러면 20%로 떨어뜨린 게 뭐냐?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하니까. 우리는 뭐 오늘도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신부들이 뭐 저한테 한국에서 이혼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혼했다, 뭐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있으면 있다, 뭐 아기가 있었는데 입양을 보냈다, 뭐 아니면 아기가 사고로 죽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대로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요, 내가 재혼인데 재혼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애가 둘인데 애 하나라고 거짓말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결혼을 3번 했는데 두 번 했다고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들어보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3,000을 주던 3,80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비는 싼 게 좋고, 단 대신에 경비를 3,000을 받는다고 해서 3,000을 주면 그걸 가지고 시비 거시면 안 되죠. 근데 경비를 3,000을 받고 4,000을 받는데 왜 마담하고 거래를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이 3,000을 받고 4,000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